검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매일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지하수 산정에 대한 건데요. 맨날 헷갈리고 복잡했던 그 현장 판단, 오늘 속 시원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현장에 딱 나갔는데 여기 지하수 쓰는 것 같은데 싶은데 확신은 안 서고 좀 애매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그쵸? 상수도 계량기만 쳐다봐선 알 수 없는 이 지하수 사용량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, 그냥 규칙 몇 개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검침원 모두가 똑같은 잣대,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야 공정하고 또 일관성이 생기니까요. 자, 우리 다 같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봅시다. 자,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챙겨가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부턴 내 감이 아니라 이 통일된 기준으로 현장을 판단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이게 진짜 중요하죠.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네, 그건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응대할 수 있게 되는 것. 이 3가지만 딱 되면요, 현장에서 일하기가 진짜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모든 판단의 뼈대가 되는 기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복잡한 거 전혀 없고요. 딱 이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현장에서 절대 흔들릴 일이 없을 겁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. 하수요금은요, 물을 어디서 끌어왔냐, 그러니까 상수도를 썼냐, 지하수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하수도로 얼마나 버렸냐, 즉 배출량이 기준이라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어떤 물이든 하수도로 흘러 들어갔으면 요금부가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. 이거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. 아니, 지하수 계량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요금을 매겨요 하고 따지는 분들 꼭 있습니다. 근데요,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법, 그러니까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. 우리는 계량기가 없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3번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. 만약에 사용자가 내가 쓴 물 하수도로 안 버렸어요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용자 본인이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만큼은 제품 만드는 데 썼다, 이만큼은 증발해서 없어졌다,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그걸 대신 증명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. 자, 여기서 산정이라는 말이랑 측정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측정은 계량기처럼 기계로 딱 정확한 숫자를 재는 거고요. 우리가 하는 산정은요, 계량기가 없을 때 조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용량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. 이게 그냥 대충 짐작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라는 거,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기본 원칙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? 그럼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.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어떤 순서로 뭘 봐야 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. 자, 현장에서 지하수를 쓰는 것 같다? 그럼 딱 이 4가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.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. 우선 마당 구석 같은 데 관정이 파여 있는지, 어디선가 윙하고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지, 그리고 옥상이나 건물 밖에 큼지막한 저장 탱크가 있는지, 마지막으로 상수도관 말고 다른 데서 연결된 별도 급수 라인이 있는지, 이런 게 하나라도 보이면 그게 바로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이 흐름도가요, 여러분의 현장용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 좀 이상한데? 하는 의심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한 관정이나 펌프 같은 걸 눈으로 현장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계량기가 있는지, 펌프는 얼마나 큰지, 여긴 뭐 하는 곳인지 시설 규모나 운영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지하수량을 산정하는 겁니다. 이 순서대로만 쭉 따라가면 놓치는 거 없이 아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알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?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역시 뭐니 해도 실제 사례를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? 지하수 양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. 펌프 성능을 보거나, 시설 규모나 운영 방식을 보거나, 아니면 상수도 사용량이랑 비교해서 비율을 따져보는 거죠. 중요한 건 뭐냐면요,
모든 현장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골라서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첫 번째 사례입니다.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펌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. 한번 보시죠. 이 집이 상수도를 100톤 썼다고 쳐요.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간당 2톤짜리 펌프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럼 계산이 간단하죠? 시간당 2톤 곱하기 2시간이니까 하루에 지하수를 4톤 쓰는 거네요. 그럼 최종 하수량은 원래 쓰던 상수 100톤에 우리가 계산한 지하수 4톤을 더해서 총 104톤이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? 이번엔 좀 다른 경우를 볼게요. 예를 들어 세차장. 여기는 뭐 물을 엄청나게 쓰잖아요? 딱 봐도 지하수를 팍팍 쓰고 있는 게 보이면 이럴 땐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상수도를 100톤 썼는데 보아하니 지하수는 상시도의 한 30% 정도. 그러니까 30톤쯤 쓰는 것 같다.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총 하수량은 100 더하기 30해서 130톤이 되는 거죠. 이것도 아주 합리적인 산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전체 하수량이 130인데 그중에 상수도가 100,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지하수가 30을 차지하는구나.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. 자, 그리고 이 사례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입증 책임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. 보세요. 사용자가 지하수를 쓴 건 맞는데 그중에서 10톤은 제품 만드는 데 원료로 써서 하수도로 안 흘려보냈다는 걸 서류 같은 걸로 딱 증명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당연히 그 10톤은 전체 하수량에서 빼주고 요금을 다시 계산해줘야죠. 이게 바로 공정한 업무 처리입니다. 이 표는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일종의 퀵 가이드입니다. 딱 보면 감이 오죠? 세차장이나 식당은 당연히 물 쓰는 족족 하수도로 나갈 테니 많음이고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곳은 적음이겠죠. 공장은 뭐 만드는 물건에 따라 완전 다르고요.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 현장 상황에 맞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내용들이요.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실 때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. 자신감과 공정함 둘 다 잡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은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통일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. 이게 바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을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중요한 첫걸음을 떼고 계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원칙들과 사례들 잘 기억해 두시면 이제 현장에서 어떤 까다로운 상황이나 민원을 만나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답게 착착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